우아하게 피아노를 치는 시어머니. 2년 전에 은퇴한 남편이요. 집안일을 잘 도와준대요. 한니 뭐하니? 빨리 일어나. 빨리 나와.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집. 근데 며느리 때문에 고민이라네요. 시아버지가 일어나서 청소해, 빨래해 다 해놓고 일어나라고 이제 하면은 그럼 어떻게 상전이지 그게. 며느리는요. 결혼할 때 남편한테 결혼의 조건을 걸었대요. 일하고 싶은데 자꾸 두제 나가. 내가 왜 여기 와서 애기 만나? 약속했잖아요. 아니 무슨 약속을 했길래 남편을 이렇게 들들볶아? 며느리는 결혼하고 몸은 한국에 있는데 온통 친정 걱정밖에 안 해요. 아빠 엄마 집 사주고 싶어. 평생 힘드니까 이제 조금 더 행복하면 좋겠어요. 집부터 살아야지 왜 친정부터 살아. 어떻게 친정 보내줄 생각을 할까. 답답하지만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써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며느리. 공장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집에는 생각도 안 하고 니네 친정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공장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공장 다녀라. 결혼할 때 약속을 지켜달라는 며느리. 친정집만 생각한다고 서운해하는 시어머니.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봐요. 인천의 한 주택가.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의 주인공은 이분 곽정희 여사인데요. 럭셔리함은 기본이고 우아하게 피아노 연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니요. 제가 힘들 때 그냥 한 번씩 해요. 전공한 게 아니니까 그냥 놀잇감으로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소파도 상당히 고급스럽다. 집이 으리으리해요. 추석 전날에 사가지고 4,500만 원 줄 것 같은데. 어머, 침대는 얼마짜리야. 비싸겠다. 집안 가구가 다 럭셔리하고 아우 곽 여사님 걱정 하나도 없으시겠어. 시집온 지 3년 21살 베테랑 며느리 탄니 씨. 결혼 전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대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넣었어요. 설탕은 되게 붓네 부어. 이거 치면 어떡해요? 아유 아직 서툴어도 한국 요리도 배우는 중이래요. 보면 엄청 맛있게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아니야. 베트남에서도 고생 한 번 안 한 며느리. 근데 말 못할 고민이 있대요.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빠. 응? 인자리. 일자리 와. 아직은 안 되잖아. 근데 내가 한소 인원이 그 공장 다닐 수밖에 없잖아. 공장은 어떻게 가 다닌다 그래. 일도 못하면서. 하루 일하고 나서 병원비가 더 들어갈까. 힘들어서. 돈 벌어서 뭐 할래?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준다고? 네 아들이 먼저니? 니네 엄마 아빠가 먼저니? 나중에 그래. 공장 가면 얼마나 힘든데 내가 그걸 아직 모르는구나? 힘든 줄도 모르고 빨리 돈 벌어서 친정집을 도와주고 싶다니 기가 차죠. 뜻대로 안 되니까 며느리도 마음이 안 좋고. 비가 오면 그 집에 뒤에가 문 들어와요. 아빠 엄마 이제 나이가 50 넘었는데 집도 없으니까 아빠 엄마 집 사주고 싶어. 집부터 살아야지 왜 친정부터 살아. 본인부터 살아야지. 나중에 베트남 가서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지네부터 분가해서 하려면 전세거리라도 있어야지 나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친정 보내줄 생각을 할까. 답답하지만 지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써요 저는. 사실 탄니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18살에 시집 오자마자 임신해서 직장을 못 다닌 게 속상한 거예요. 곽 여사는 계속 일만 생각하는 며느리를 또 이해 못하고요. 유성이 오빠, 탄니가 공장 가서 일하고 싶다네? 그러지? 공장 가서 일해. 애기가 인자 삐약삐약 하는데 어린데. 지네 집 보내고 싶대. 그건 안 되고 자네하고 나하고 열심히 더 벌어서 100만 원을 줘. 그하고 애기 키우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야.
100만 원 어떻게 줘? 에이구 진짜 지는 진짜 상전이네. 속도 없는 것이. 예. 며느리한테 용돈을 주지도 못하고 공장 다니는 건 싫고 마음이 복잡해요. 일하는 거는 좋은데 이 일도 일 나름이잖아요. 아이 보이는데 첫째 지장이 없어야 되고 살림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지금 당장에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뭐 소득이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들어온다 해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엄마 나 가서 공장 가서 일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속이 터지지. 곽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해요. 지금 출근 준비하는 건데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직장에 다니세요. 어머, 반지가 돈 좀 주셨겠다. 신랑이 사준 거. 이미테이션. 갔다 올게요. 아무리 늦어도요, 옷차림이며 액세서리하며 부쩍 신경을 쓰십니다. 멋쟁이시니까. 곽 여사가 13년째 보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60 넘으면서 편안히 쉬고 싶었을 텐데 인정도 받고 열심히 살고 있고 이런 거죠. 한 번 이 사람이 거절을 하면 또 가고 그랬을 때 다음번에 또 지나가다 왔어요 또 가고 그거 외에는 없어요. 누가 기다리는. 하지만 우아하게 살 것 같은 곽 여사에게도 말 못한 고민이 있어요. 사실 일을 놓을 수 없는 거는 이 가정의 실질적인 가장이라 그래요. 남편은 이제 현직에서 물러난 상태잖아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 교육도 시키는 것도 제 책임이 될 것 같고 아직은 며느리도 아들도 힘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제가 거의 책임져야죠. 뭐. 곽 여사의 고향이 전남 완도입니다. 아유 고우시다.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닌 계기로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대요. 그러다가 공무원인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음악 학원도 운영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사셨대요. 며느리가 맨날 돈 벌고 싶다고 하니까 마당발 곽 여사가 콧바람이라도 쐬라고 일자리를 알아봐줬는데 탄희 씨는요 6개월 전부터 화장품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고민이래요. 많이 파면 많이 벌어요. 근데 원래 30만 원 정도. 30. 한 달에? 네. 저 다른 일 하기 때문에 그거 좀 부족해요. 아빠 엄마 도와주면 그거 너무 부족해요. 한 달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퇴근길에 남편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왔어요. 남편 유성 씨는 직장을 다니다가 결혼을 하면서 수입 수산물을 대행하는 1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정착이 안 돼서 수입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집에 생활비를 못 준대요. 사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왔거든요. 처음에 6개월만 줬지. 뭐를? 용돈. 아니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안 주는 거지. 주고 싶지. 내가 오빠 약속 믿었는데 오빠가 안 지켜서. 오빠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응? 가끔씩 말해 가끔씩. 아니 무슨 약속이요? 두 사람이 만난 건 이 사진 한 장 때문인데 지인의 소개로 삼촌 회사에서 일하던 탄희 씨를 보고 예쁜 외모에 반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 조건으로 약속을 한 게 있대요. 저는 한눈에 반했는데 제 와이프는 저를 딱 봤을 때 한눈에 싫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조건이 있죠. 집안 형편이 솔직히 좀 별로 안 좋다.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아버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가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거든요. 저 아빠 엄마 용돈도 드리고 집도 새로 지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 나도 갈래 힘들어도 그때가 결정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처음에는 용돈 주는데 남편인 좀 없어서 못 줘요. 매달 20만 원 용돈 주기, 친정 집 지어주기,
대학 보내주기 이렇게 3가지 조건이래요. Vân Anh hả? Dạ. Vân Anh ăn cơm chưa? Sao rồi? 12살 여동생입니다. Sao rồi? Vẫn khỏe. Vẫn khỏe hả? Ăn uống được không? Được. Ăn ngon ngủ khỏe hả? Dạ. 늘 친정집 걱정뿐인데 결혼할 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탄니 씨가 속상한 거죠. 뭐 하고 있었어? 이번엔 친구들이 사진 보고 있어. 친구들이 왜? 유튜브에 아빠 엄마 선물 사주고 부럽지? 부러워서? 한국 안 왔으면 대학교도 가고 친구들이랑 놀러도 가고 그렇지? 베트남 있었는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제가 한국까지 왔는데 이렇게 못되니까 남편도 약속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일하고 싶은데 자꾸 둘째 나가 일하지 마. 그럼 나 반대하잖아. 지금 둘째 안 나면은 오빠 나이 들었어 어떡해? 그럼 내가 어떡해? 내가 왜 여기 와서 애기 만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금만 참자. 아니 오빠가 약속했잖아요. 처음에는 오빠가 다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 근데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 자꾸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일은 못하게 하니까 탄니 씨도 답답하죠. 저 많이 후회해요. 저 그냥 아빠 엄마한테 후회하지 말걸. 그냥 친구들이처럼 대학교도 가고 맛있는 거 먹고 21살인데 다시 돌리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부탁해볼 참이에요. 뭔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 왜 불렀어? 베트남에서 제가 결혼하고 데려올 때 약속한 것들이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국 온 목적이 많아요.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까지 신경 써야 되니? 며느리한테 그 못 주는 걸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엄마가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엄마는 왜 형편이 아니에요? 뭐 집에 살림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도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근본적으로 네가 소득이 없는 걸 생각 안 해? 요즘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못 부는 사람이 어딨냐? 가보고 있어 진짜. 아니죠. 못 가는 거잖아. 대학교하고 용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 아빠 엄마 집 그거만. 안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는 게 힘들어서 도와줄 능력이 안 된다고. 근데 아들이 결혼할 때 약속까지 했는데 왜 곽여사는 못 도와준대요? 나도 보자매 되면 많이 도와주고 싶지. 근데 난 몸만 있어. 여기가 베트남이면 진짜 일할 수 있는데 한국이라서 제가 나가 일하면 몸 힘들지만 돈 때문에 우리 가족 힘들잖아요. 곽여사도 답답합니다. 식구들에게 얘기 못할 속사정이 있어요. 아이고 많기는 하다. 결혼해서 아이들 학교 가기 시작하면서 쓸 것 같아요. 월급 갖다 줬는데 다 어디다 썼어. 어디다 쓰고 힘들어.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99년. 30여 년간 알뜰하게 가계부를 썼지만은 사는 게 빠듯합니다. 지금은 전기세가 20만 원,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10,000원. 유성이 책도 사줬고 신랑 양복도 사줬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20년 전부터예요. 신랑 월급 차 붙었잖아요. 실순형에 84만 원. 채권 압류 84만 4천 원. 저희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보증 쓰는 거 1순위잖아요. 더군다나 처갓집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소리를 못하지. 그러니까 제인처럼 저는 그냥 나가서 땅이라도 파듯이 제인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평생 일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남편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보증을 서준 게 잘못돼서 지금까지 빚을 갖고 있습니다. 보증을 한 2억 6천 정도 섰는데 갚을 때쯤 보니까 5억 6천? 그렇게 뛰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하늘 끝이죠. 그럴 때마다 나 한 사람 그러고 나면은 가족이 길거리에 내앉겠구나. 집을 팔아도 갈 전세금도 안 남는데 집을 팔아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느니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아파트 대출금도 매달 100여만 원씩 갚고 있어요. 이거는 이 집의 옵션이에요. 저희가 산 게 아니라 집 지을 때 옵션. 이거는 옛날에 20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80 몇 년도에 산 것 같은데. 이거요, 식당. 내 친구가 준 거라고요, 식당. 이런 데가 금이 갔잖아요. 여기가 조금 성가를 해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속 빈 강정이라는 걸 누가 알까봐요. 이 무거운 짐을 혼자서 짊어지고 곽 여사는 오늘도 보험 영업을 하러 갑니다. 안 벌면 당장에 부도죠, 뭐. 정지? 가장 경제가 정지되는 거지. 소득이 창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시어머니의 고충을 모르는 채 그저 친정집 도와줄 생각만 하는 며느리. 아니 근데 탄희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인터넷으로 조금 논다가 잠자니까 그동안 이용해서 판매 조금 해요. 아직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베트남 친구들한테 화장품을 파는 거예요. 가격도 깎아주니까 별로 남는 게 없대요. 밤엔 무슨 고생인가 싶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친정집을 도와주고 싶을까 싶기도 하고 곽 여사는 답답합니다. 돈 벌려고 저것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일, 돈 되는 일 한다고 해서 고민돼요. 친정 집 지어주려고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몇 달간 모은 게 1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답답해요. 이렇게 장사해도 돈 안 생겨요. 똑같아요. 좀밖에 없어요. 돈 이야기하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안 하면 진짜 아무도 없어요. 남편도 용돈 안 주니까 저는 이제 못 기다려요. 다른 일 못 구하면 나 공장 갈 거예요. 아이고 고맙다. 그래. 퇴근한 시어머니 기분을 맞춰주는 탄린 씨. 오늘은요 꼭 시어머니 허락을 받을 참입니다. 애들이만 있어요. 공장 가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공장 얘기 2번 다시 하지 말라고 했지. 왜 이렇게 아빠 엄마 나한테 이해 안 해줘요? 너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니까 이해가 안 해주는 거지. 오빠가 용돈 안 주니까 저 일하러 가고 싶지. 너는 지금 우리 집에는 생각도 안 하고 너네 친정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새벽까지 나가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힘들게 맨날 소파에 누워있는 거 안 보여? 공장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나가서 네 마음대로 공장 다녀. 엄마 상관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며느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철없는 생각만 한다고 시어머니는 생각하는 거죠. 두 사람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책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애기 만나? 약속했잖아요. 결혼할 때 친정에 집 지어준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며느리. 아빠 엄마 집 사주고 싶어. 집부터 살아야지 왜 친정부터 살아. 어떻게 친정 보내줄 생각을 할까. 결혼 조건에 대해서 듣게 된 시어머니. 돈 줄 수 없는 형편이라는데 보증서준 빚을 갚고 있는 상태래요. 신랑 월급 차 붙었잖아요. 채권 압류 84만 4천 원. 이런 시어머니 속사정은 모르고 친정만 도와주려는 며느리. 애들이만 있어. 공장 가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집에는 생각도 안 하고 너네 친정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공장 가는 건 절대 안 된다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베트남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이거 오면 우리 집에서 벽도 저기 이렇게 그리 같다고? 저거 갈라진 거는 조그만 거 스레트 말고 그런 거 붙이는 거 있어. 접착제 같은 거. 지금 당장 이 집이 쓰러지진 않아. 집 지을 정도는 아니라는 시어머니. 시간으로 도와주는지. 아직 안 찍어요. 급기야 촬영 거부까지. 아우 이 곱은 어떡하면 좋아요.